밈모션 증후군. 감정이 슬퍼 울고 싶을 때 소리내지 못하고 입술을 깨물거나 손으로 입을 막는 행동으로 자신의 울음소리를 내비치지 않으려는 심리현상. 일루전 증후군. 사랑하는 사람이나 호감이 가는 사람이 조금만 잘해줘도 착각하여 어찌할 바를 모르는 상태. 머리가 깨지고 답답하며 하루 내내 그 사람이 생각나는 비참한 증후군. 상심 증후군.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 흔히 보이는 증세로 아드레날린과 호르몬의 과다 분비로 인한 심장의 펌프 능력이 현저히 저하되어 가슴이 터질 듯한 아픔을 느끼게 되고 숨쉬기조차 곤란하게 되는 병적인 증후군. 배덕 증후군.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줘도 아무런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 증후군. 공소 증후군. 중년에 이른 가정주부가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회의를 품게 되는 심리적 현상. 웃음병 증후군.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웃음이 끊이질 않는 증세로 아무리 슬픈 일이 있어도 그 사람을 생각하면 웃음을 참을 수 없는 증후군. 로미오와 줄리엣 증후군. 부모들의 반대가 심하면 심할수록 상대방의 애정이 넘쳐 흐르는 증후군. 안녕하세요. 힐링필드입니다. 어떤 공통적인 여러 가지 현상이 일련적으로 발생할 때 이것을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의학적으로 등록된 증후군들이 몇 개나 되는지 아세요? 무려 2,700개가 넘는데요. 그 정도면 누구나 증후군 한 개씩은 갖고 있겠는데요. 과연 나에게는 어떤 증후군이 있을까? 그런 호기심으로 시작해서 읽어본 책이 바로 이 책입니다. 증후군이라도 문제없어. 이 책을 지은 김선희 작가는 아동가족 심리치료를 전공한 심리치료사이기도 합니다. 이 책에는 총 40개의 증후군에 대한 상담 사례가 나오는데요. 사례뿐만 아니라 관련된 영화나 드라마, 도서 등이 팁으로 나와 있어서 이해하는 데 훨씬 더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증후군. 혹시 내 얘기는 아닌지 함께 들어보시죠. 프로들 속에서 난 아마추어야. 자기 비하, 사기꾼 증후군. 혜선 씨는 본인이 일을 정말 잘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 현재는 주민센터를 다니다 잠깐 쉬고 아르바이트를 하는 중이다. 40대 주부인 그녀는 한시도 가만히 있지 못한다. IMF 사태 이후 남편 사업이 망하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었던 터라 쉬지 않고 일을 한다. 그녀는 아르바이트를 하는 곳마다 일 잘한다고 주인이 더 있기를 권유할 정도지만 그 말을 믿지 않는다. 예의상 하는 말이고 자신이 잘하는 것은 하나도 없다고 생각한다. 주민센터는 계약직이라 1년이 되면 재계약을 하는데 근무 제의가 들어와도 항상 망설인다. 대부분은 재계약을 못하지만 그녀는 다른 사람에 비해 기간 연장하는 횟수가 많았다. 자신은 그저 운이 좋을 뿐이고 스스로 능력을 인정하지 못한다. 늘 주변 사람들과 끊임없이 비교하며 자신을 한없이 깎아내리고 있었다. 결혼 후에는 잠시 일을 그만두고 주부로 생활하다가 남편 사업이 부도나면서 다시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게 됐다. 사기꾼 증후군이란 자신의 성공을 매우 과소평가하며 자신의 실력이 아닌 무조건 운으로 돌린다. 자격이 없는데 주변 사람들을 기만하여 이 자리까지 오게 됐다는 불안 심리를 사기꾼 증후군이라 부른다. 1970년대 미국 조지아 주립대학 폴린 클랜스와 수잔 임스가 처음 사용한 말이다. 자신의 실력을 믿지 못하고 언젠가는 부족한 자신의 정체가 드러날 것이라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 타인이
실제 이상의 자신의 모습을 원한다 생각하며 기대에 맞추려 노력한다. 하지만 자기 비하적이고 실패와 거절에 민감하여 자신에게 조금 높은 기대를 걸다가도 실패로 끝날 것 같은 두려움을 동시에 느낀다. 혹시라도 실패하면 원래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이라 위안 삼아 회피한다. 타인의 관점에 따라 자기 입장을 재정비할 수 있는 것을 프레임이라 하는데 역할 모델이다. 타인이 바라보는 나와 진정한 자신 사이에서 혼돈이 일어나게 된다. 자신의 모습이 아닌 다른 사람들의 프레임에만 맞춰 살게 된다. 남들이 좋은 평가를 해줘도 그다지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 능력이 부족한 사람보다는 정말로 능력이 있는 사람들에게 불안이 더 많이 보여진다. 혜선 씨에게 칭찬받았던 기억을 떠올리고 한 장면을 그려보라고 했다. 초등학교 도서실 서적을 카테고리별로 잘 분류해서 인정받았던 기억이 떠올랐다. 장면 속 혜선 씨는 열심히 라벨 작업하는 모습이었다. 자신의 모습을 시각화시키는 것은 중요하다. 머릿속의 생각은 그 안에 머물고 있어 도화지 밖으로 구체적으로 나온 모습과는 다르다. 반복적으로 정리와 관련된 긍정적 에피소드를 찾아갔다. 주민센터에서도 분류를 잘해 칭찬받았던 기억. 그녀는 차츰 자신이 서류 정리나 물건 정리를 잘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며 위축됐던 마음을 조금씩 열기 시작했다. 우리는 각자의 재능을 가지고 태어난다. 이를 인정해 줄 때 비로소 진정한 내가 된다는 것을 혜선 씨도 깨닫기 시작했다. 그녀는 정리수납 과정을 공부하기로 했고 1년이라는 만남 속에서 정리수납 2급 자격증을 취득했다. 10년 뒤의 모습을 혜선 씨는 정리수납을 강의하고 있는 자신과 사무실에서 격리 보는 남편을 그려놓고 한참 웃었다. 자격증 취득은 그녀에게 또 다른 삶의 동기부여가 되었다. 우리 마음속에는 자신을 응원하는 목소리와 비판하는 목소리가 동시에 있다. 어느 목소리가 더 크게 들리는지에 따라 삶이 달라진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강박관념, 틀에서 벗어나야지만 모든 것을 수용하고 온전한 나를 깨닫게 된다. 적당한 불안감은 동기부여와 더불어 실력이 향상되어 긍정적으로 작용한다. 그러나 과도한 불안감은 오히려 상황을 회피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을 만든다. 직접적인 경험에는 무관심하여 실제로 이를 유능하게 잘 처리하고 있다는 분명한 사실을 간과한다. 분석 심리학자 칼 구스타프 융은 말했다. 우리가 한평생 누릴 수 있는 특권은 진정 자기답게 사는 것이다. 영화 뷰티 인사이드에는 매일 다른 모습으로 변하는 주인공 우진이 등장한다. 11년 동안 혼자 생활하다 보니 아침에 새로운 사람으로 변하는 것에 익숙하고 자신만이 김우진이라는 것을 안다. 그때까지 삶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지만 좋아하는 여자가 생기자 우진은 그녀와 함께하고 싶었다. 하지만 비밀을 가지고 있는 자신의 정체가 들킬까 노심초사한다. 그녀를 만나는 시간이 늘 불안의 연속이다. 우진은 매일 새로운 사람으로 리셋되는 게 싫어 잠을 청하지 않기도 한다. 잠을 자지 않으면 변하지 않는다는 설정이다. 우진을 진심으로 사랑하게 된 그녀의 눈에 외모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다. 그냥 김우진인 것이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진짜 진정한 모습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숨기고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서 사실이 아닌 게 되는 건 아니니 외모가 바뀌어도 김우진은 김우진이다. 자신의 모습을 깎아내리지 말고 인정하고 수용할 수 있어야 비로소 진짜를 알게 된다. 타인지향적인 사람들은 자신의 가치에 대해 늘 과소평가하기에
만족할 수 없다. 자신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면 잘하는 것도 부정하게 되니 아무것도 잘하는 게 없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걱정이 너무 많아 걱정이야. 램프 증후군. 아들이 늘 걱정스러운 엄마 미숙 씨. 미숙 씨는 아들이 운전하는 것을 과도하게 걱정했다. 운전면허를 따고 얼마 되지 않은 초보자인데다 회사에 직접 운전하여 출퇴근하기 시작하면서 불안 증세가 심해졌다. 하루에도 수십 번 아들이 운전하다 잘못될 것 같은 생각이 그녀를 괴롭혔다. 출근하는 아들에게 매일 전화를 걸어 별일 없는지에 대해 묻는 행동이 반복됐다. 매일 문자나 전화 때문에 아들과 갈등을 빚지만 불안한 마음을 놓을 수 없다. 아들은 매번 어머니를 안심시키지만 소용없다. 미숙 씨는 자신이 초보 운전 당시 사고를 냈던 적이 있는데 자꾸 그때가 떠오른다. 일어나지 않을 상황에 대해 걱정이 많았고 그때 사건도 가볍게 전봇대에 긁힌 정도였다. 그 이후로는 사고가 한 번도 나지 않았다. 비단 운전뿐 아니라 밖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에 대해 걱정이 많았다. 사소한 것 하나까지도 말이다. 램프 증후군이란? 알라딘과 요술 램프는 소원을 들어주는 램프 요정이 등장한다. 요술 램프에서 알라딘이 요정을 불러내듯 근심 걱정을 불러내어 스스로를 괴롭히는 행동을 램프 증후군, 과잉 근심 현상이라 부른다. 불안감에 익숙한 사람들은 상황마다 불안해지는 요소를 찾아낸다. 불안 감정이 없어지면 더 불안해지기에 반복적으로 상태를 유지하려 한다. 불안이 높은 사람들은 타인에 비해 잠재적 위험이 현실화될 것을 높이 생각한다. 아직 생기지 않은 상황에 대해 불안해하는 것을 예기불안이라 부르는데 어렸을 때 부모의 양육 방식과 스트레스의 경험에서 비롯되기도 한다. 램프의 요정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 불안함도 일종의 생각 습관이다. 티베트 속담에 걱정을 해서 걱정이 없어지면 걱정이 없겠네 라는 말처럼 말이다. 심리학자 어니 젤린스키는 우리가 하는 근심과 걱정의 40%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 것이며 30%는 이미 일어난 일, 22%는 아주 사소한 것들로 고민하고 4%는 우리 힘으로 어쩔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것이라고 말한다. 대부분이 불필요한 걱정이라는 것이다. 그녀와 상징적인 작업으로 걱정 상자를 만들고 필요한 걱정과 불필요한 걱정을 써보기로 했다. 그중 불필요한 걱정이 담긴 상자는 묻어버리기로 했다. 머릿속의 생각들을 글로 쓰거나 그림을 그리는 과정 속에서 형체가 생기고 시각화가 된다. 유치해 보일 수 있는 일이 때로는 심리적으로 안정을 주기도 한다. 또한 걱정을 없애려면 평소 말하는 습관을 고쳐야 한다. 모든 일은 말하는 대로 된다.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은 부정적인 일만 일어난다. 짜증나, 괴로워, 징글징글해, 미치겠어, 죽겠어. 자기도 모르게 이런 말을 하고 있는지 주변 사람에게 평소의 말을 녹음해달라고 하여 들어보면 자기도 놀라게 될 것이다. 그런 사람에게는 좋은 일이 일어나도 짜증나고 걱정될 뿐이다. 괜찮아, 다행이다, 최고야, 문제 없어. 이런 단어들을 사용하면 긍정적인 기운이 퍼져서 걱정할 일이 없고 실제로 모든 일이 잘 풀릴 것이다. 영화 킹스 스피치는 실제 인물인 영국의 조지 6세 왕 이야기를 다룬다. 주인공 버티는 어렸을 때부터 엄격한 아버지로 인해 항상 긴장 상태로 살아왔다. 설상가상으로 학창시절에는 왕따를 당하는 등 성장 과정 속에서 트라우마를 겪는다.
형이 왕위를 포기하면서 왕의 자리에 오르게 된 버티는 사람들 앞에서 연설을 해야 한다. 왕의 자리가 버거운 그는 마이크 앞에서만 서면 말을 더듬는다. 2차 세계대전으로 불안한 이 시기에 국민들은 새로운 왕이 간절하다. 그런데 왕이 말더듬 컴플렉스가 있다니. 그는 연설을 할 때마다 불안 증세를 보이고 걱정부터 앞선다. 영화는 버티가 불안을 극복하고 왕으로서 성공적인 연설을 하는 것으로 마무리된다. 실제로 조지 6세 왕에게는 현명한 배우자인 엘리자베스 보우스라이언의 헌신적 내조가 있었다. 괴짜 언어 치료사 라이오넬 로그의 도움으로 마침내 언어 장애를 극복하고 멋진 연설을 하게 되는 것으로 끝난다. 우리의 생각은 감정을 지배한다. 불안한 감정은 오히려 더 실수하는 행동으로 이끈다. 결국 내가 걱정이라는 생각 속에 머무르며 부정적인 감정을 만드는 동안 행동은 이미 불안을 감지하고 위축돼 있다. 쓸데없는 생각에서 벗어나려면 머무르지 말고 주의를 다른 건설적인 생각으로 돌리는 훈련을 하자. 오늘은 편집 작업하는 내내 위층에서 드릴 소리가 들렸습니다. 리모델링을 하는 것 같았는데 아무튼 들렸다 안 들렸다 하는 게 더 사람 신경을 예민하게 만들더라고요. 귀도 막 먹먹해지는 것 같고 집중도 안 되고 머리도 아프고 저 혹시 소음과민 증후군인가요? 네, 지금까지 힐링필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